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앞입니다.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원래는 13층이었는데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이 탑을 뽑아가려고 일본인들이 기중기로 탑을 들었는데 이 탑이 절대 뽑히지를 않아서 꼭대기에 3층이 사라져서 지금은 10층 석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92년도에 강원도 양구에서 처음으로 이 탑골공원에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탑골공원 앞에서 온갖 잡상인들이 야바이를 하고 바카스 아줌마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근데 제가 상상했던 그런 서울이 아니었고 민족의 성지인 탑골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을 가보고 대학로를 가보고 신촌을 가보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둘러본 결과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영혼이 없고 양심이 없고 인격이 없는 그런 서울 이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서 3년을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허우의 결단을 내리고 애국 실천을 하자. 구국 실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허국 결단, 애국 실천, 구국 실현의 삼국 정신을 가슴 깊이 다지고 다지면서 3년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제가 광화문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서 제 자신을 세상 속으로 던져서 이 대한민국을 깨워서 세상을 바로 세워보자. 삼역사를 부활시켜 세문화로 창조하고 동방의 등불을 밝혀서 무궁화 동산을 완성시켜보자고 다짐의 다짐을 3년을 하고서 95년도에 제가 광화문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곳에 와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탑을 세울 때에 그냥 제멋대로 주먹국으로 탑을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탑을 세울 때는 그 탑을 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가 탄탄해졌을 때 그곳에 기단을 만들고 한층 한층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탑을 쌓아 올렸을 때 그 탑이 좌로도 기울지 않고 우로도 기울지 않고 그야말로 바르게 서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잡혀진다고 저는 이 탑을 돌면서 깨달았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도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와만사성이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형제 간의 화목을 다지고 그곳에서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 이웃이 함께 살아가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을 때 이웃이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결국은 내 집이 화목함으로써 나라가 화목해지고 대한민국이 화목해지는 모범을 보였을 때 우리 인류 전체의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고 인류 희망을 열어나가는 그 에너지가 된다고 저는 이곳에서 탑을 돌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이 시대에 이 심각한 혼동과 무질서와 절망과 죽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재앙에 빠진 이 지구촌의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왜 이럴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널리 살펴보면서 멀리 내다보는 과거를 돌이켜 반성하고 현재를 살펴 책임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30년을 다져서 방법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길을 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동물적인 본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국과 강병의 그 기준으로 양육 강식을 해도 되는, 그것이 용서되는, 그것이 합리화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지구촌이 어떻습니까? 거의가 포화 상태입니다. 물질文明이 지금 최고 상태로 발달을 했습니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과 이 어마어마한 빌딩을, 아파트를 매 수십억이 되는 우리 힘으로 지탱하기 힘든 그러한 거대한 구조의 물질문명 속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나게 발달된 물질문명 속에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정보화 속에 우리 사람이 이 혼돈과 무질서를 어떻게 헤쳐나가며 절망과 죽음의 상황을 희망과 생명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천벌이고 양심은 축복입니다. 감정은 죽음이고 인격이 생명입니다. 지도자의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는 한 그 나라는 절대로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우리 국민들의 양심이 살아있지 않은 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욕심에 눈이 먼 그런 동물적 본능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과 불만의 산독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종교적 관념의 벽을 만들고 정치적 이념의 늪을 만들고 감정의 대립을 일으키고 욕심의 갈등을 일삼으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유학을 다녀왔어도 그 속에 욕심을 품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와 성직자가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라의 정치인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그야말로 흔들리고 치우치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과거처럼 이웃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썩어지고 미쳐가서 스스로가 대망의 길을 가는, 양심이 죽은 사회, 인격이 무너진 사회, 이런 사회가 된다면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 탑을 돌면서 아주 많이 깨닫고 깨달아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사람답게 대한민국답게
무언가 변화하고 진화해서 아름답게 조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첫째, 영혼을 가두고 민심을 분열시켜온 사이비 종교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국혼이 깨어있고 민본이 바로선 밝고 큰 나라, 혼을 뺏기지 않고 기가 죽지 않음으로써 분별력을 잃지 않고 책임감을 버리지 않는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첫째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쳐온 어거지 정치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당파 싸움을 중지시키고 이념 대립을 척결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시키고 부정 목표를 일소하고 4대주를 청산하는 국민혁명과 국민기적을 우리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거지 군중심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시비가 직업이고 걱정이 팔자인 밴댕이와 가실러들이 맹종과 광신으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력을 저해하는 반국가 행위, 비양심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본을 다져나가고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혁명이고 국민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썩어빠진 정체, 어지러운 종교, 우리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나라 발전을 방해하는 이런 사이비 어거지 떼거지를 절대로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금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면서 사람다운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이 갖춰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덮고자 하면 못 덮을 흉화물이 없고 털고자 하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식에 따라서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넘기지 않으며 자꾸 보채지 않는 그 우리의 시비지심과 그 걱정의식,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두운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좀 물리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제발 낮아지고 작아지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함부로 나서지 않는 지도자의 모범이 보여져야 됩니다. 경제는 뭡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세상이 밝아져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지갑이 열리고 지갑이 열렸을 때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들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를 좀 요긴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되 함부로 막 쓰지 말고 사치와 방종을 하지 말고 요긴하게 쓰는 경제, 아껴 쓰는 경제, 바꿔 쓰는 경제, 다시 쓰는 경제, 고쳐 쓰는 경제를 한 후에 충전 완료. 배터리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충전기를 분리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그 다음에 선심을 쓰는 것입니다. 선심행정, 전시행정, 답소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국민이 행복한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그리고서 그 나머지를 나눠 쓰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주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양심을 살려서 인격을 바로 세우는 범국민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인격이 모여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국격이 되고
우리 개개인 국민들의 능력이 모여서 이 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 국력이 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유라는 개념, 그것을 초월해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할 줄 아는 그런 자율적인 국민이 돼서 좀 조율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깨뚫어 보는 영혼의 눈을 뜨고 세계 듣는 양심의 길을 열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참여하고 조화되는 그 조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조율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탄원공상 문무역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한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서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자유는 가짜입니다. 가짜의 자유, 그 쪼가리 가두리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양심을 회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여금 이제까지는 동물적 본능에 치우쳐서 끼리끼리 따로따로 제멋대로 하던 대로 살아왔다고 치고, 이제 2022년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는 그야말로 사람의 사람다운 그 기준으로 인격을 완성시켜 나감으로써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형제간의 화목을 다져나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 사람다운 사람의 품격, 인격을 완성시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요즘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2022년도의 인성 개벽이고 2022년도의 국민 대혁명입니다. 광복 77주년이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1919년에 이곳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때 그 3.1 정신을 다시 부활시켜서 종교적 관념의 벽을 깨고 정치적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서 감정 대립을 자제하고 욕심 갈등을 해소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저 하늘에 호국 영령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 조국의 영광과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고귀한 영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바르고 조신하게 행동하고 슬기롭게 참여하면서 아름답게 조화될 줄 아는 수준 높은 국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 내 정신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이 바로 서서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격을 바로 세워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동방의 등불로 활을 타오르고 모든 것이 상식대로 양심대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무궁화 동산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반대급부는 국내적으로는 1300조 원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동방의 등불로 인정이 되고
웅과 동산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생명의 고향이 되고 영혼의 쉼터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아무런 불신과 불안과 불만이 없는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 문심이 없고 슬퍼하거나 분노할 일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겪을 만큼 겪었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불감증과 무관심, 무분별과 무책임, 무지병과 만국병, 이 좋지 않은 스트레스 공화국이 되고 부정부패 공화국이 되고 자살 공화국이 되는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평화의 대한민국, 그야말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위대한 역사의 그 뿌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대한민국, 새로운 문화로서 지구촌의 평화를 지켜나가고 인류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자랑스럽고 희망찬 우리 코리아를 지금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2022년 광복 77주년이 돼줄 것을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20년이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30년이면 세상이 바로 선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서, 즉 민심이 깨어나서 바로 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여기까지 30년을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온 것입니다. 비록 힘없고 가난한 하늘의 뜻을 훔치는 도둑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왔지만 그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을 깨워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그 하늘의 명령이, 황궁 할아버지의 그 맹세가 반드시 올해는 그저 꿈과 같은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지키고 가꾸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3이고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국민이 됩시다.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생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흔치포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이는 희망과 용기를 다지고 그 젊은 날의 희망과 용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심과 인격으로 다져지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됨으로써 남녀노소 간의 벽을 없애고 빈부귀천 간의 벽을 없애고 이념의 벽을 없애고 종교의 벽을 없애고 우리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유리벽이 사라지고 이 천장이 무너져 버리는 이 생각에 장애가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러한 자유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이제 분명하게 만들어서 세계 인류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것을 2022년 광복 77주년은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뤄내라는 허국의 결단을 다지고 애국의 실천을 하면서 구국 실현을 이제 우리 아이들 앞에, 세계 앞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사랑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